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북미 대화를 정치적 도구로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협상 핵심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0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최 부상은 오늘 담화를 내고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는 10월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최 부상은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장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는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놨다면서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 등의 북한 정책이 조절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위한 정치용 이벤트에는 나설 뜻이 없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최 부상은 또 당사자는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난달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ICBM급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노동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미국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발사를 강조해 대미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속한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실직이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기업을 제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휴일인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배정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며 그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 등을 제때 도와야 합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 금융, 일자리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사업비의 75%를 석 달 안에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전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습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천억 원과 한국판 뉴딜 예산 4조 9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최종 1천억 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심사 시작 닷새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벼락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추경안 최초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17일 정도였습니다. 해당 기간 상임위에서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연 횟수도 각각 평균 1.1회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소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63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030명이고요. 사망자도 1명 늘어서 28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6명은 지역 발생이고 27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꾸준히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주에서 8명, 그리고 대전에서 3명이 나왔고 대구와 충북, 경북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달 둘째 주까지는 수도권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마지막 주에는 비수도권의 비율이
30%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와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광주 광륵사 관련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61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와 오피스텔 등을 거쳐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일곡중앙교회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이달 들어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연기학원 등을 거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집단 감염의 구체적인 경로를 좀 살펴보죠. 네, 방역당국이 최근 집단 감염 사례 중에 상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서울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발 감염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달 2일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감염 경로도 복잡합니다. 확진자들이 다니는 직장과 교회, 또 확진자들이 거쳐간 음식점과 주점 등을 거쳐서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감염도 서울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와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방문 판매 업체를 직접 찾은 사람은 42명인데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사람이 168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계속 10%대를 웃돌다가 최근에는 13%대로 올라갔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 가급적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내일은 종교 행사도 많은데요. 무증상 시기에도 전염력이 높은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거리 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밀폐, 밀접, 밀집, 산밀 장소 피해 주시고요. 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신규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참석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혜진 기자, 혹시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시간쯤 뒤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광주 지역의 어제와 오늘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이 광주 북구의 일곡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신도인 92번째 확진자와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한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의 격리병상이 포화 상태여서 확진자 4명은 전남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일곡중앙교회 신도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86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회는 신도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설 폐쇄, 행정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96명으로 지난달 27일 이후 금양 오피스텔, 광륵사, 광주 사랑교회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감염원이 오피스텔의 방문 판매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심층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곡중앙교회 신도인 전북의 28번째 확진자도 오피스텔 확진자와 만남이 있었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전남에서도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라남도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최진입니다. 대전에서는 6명이 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3명은 며칠 전 이미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던 의원에서 추가 발생한 건데요. 충남 공주에서도 2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그제와 어제 대전 정림동의 한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의원에서 오늘 추가로 3명이 더 확진 판정됐습니다. 이 60대 여성 입원 환자와 30대 여성 실습생, 30대 여성 직원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해당 의원 직원과 최근 입퇴원 환자 가운데 5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고요. 확진자 3명을 제외한 의원 원장과 환자 등 48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해당 의원을 다녀간 외래 환자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 오늘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의원에서 맨 처음 확진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과 대전 느리울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인 20대 아들도 그제 확진됐는데요. 아들인 사회복무요원이 며칠에 걸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대전 관저동 체육관에 대해서도 이용자 200명가량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들 가족이 지난달 28일 대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전체 225명에 대한 검체 채취에 나섰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간호조무사와 의원에서 상담 업무를 맡은 40대 여성 확진자가 다녀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확진됐지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만년동 거주 60대 여성의 남편과 30대 자녀도 확진됐고 역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둔산동 거주 7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는 2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수원에 사는 확진자의 동생인데 최근 전남 여수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골프장에서 전파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약받는 국내 중증 환자는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골프를 친 60대 남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코로나19 전파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2명 외에 함께 골프를 친 동료들과 골프장 직원 등 20여 명은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들이 골프만 같이 친 게 아니라 함께 이동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골프 자체가 전파골이라고 단정하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그런 밀접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하신 그런 그룹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 늘어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6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해외 유입도 증가세입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전체의 36%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증 환자 30명 가운데 63%가 이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렘데시비르 투약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나아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투약 5일이 지난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6배 정도 전파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유행이 지속될수록 적응을 하면서 전파력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주말을 맞아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등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미국에서 신규 환자 수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56,566명으로 집계돼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간 이날 최소 16개 주에서 최근 7일간의 평균 일일 신규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CNN은 최소 36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그전 일주일보다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등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대확산 우려가 커지자 가급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은 주말, 미국 일부 시에선 불꽃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 40개 주에선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불꽃놀이나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I hope we don't have a reprise of what happened on Memorial Day, with lots of people out there carefree rather than careful. 남캘리포니아 최대 불꽃놀이 행사인 로즈볼 아메리카 페스트도 직접 가서 보는 건 취소됐지만 방송이나 온라인 화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할리우드 배우들은 모임이나 공공장소에서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확산세가 뚜렷한 일부 카운티나 시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또 미착용 적발 시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Now I know that wearing a face covering is not the convenient thing to do, but I also know that wearing a face covering will help us to keep Texas open for business. 이런 가운데 러시모어산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putting out the fires, but other places were long before us, and they're now, it's a life, it's got a life. And we're putting out that life, because that's a bad life that we're talking about.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미 전역에서 3,600만 명의 대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t's not that we're against bars or drinking, it's just the science. If you have lots of people in an indoor place for a long period of time not wearing masks, you're going to have spread of COVID.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운영을 8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쉼터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없어 더는 쉼터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소유주인 명성교회 쉼터 건물을 반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포 쉼터에 살았던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달 11일 양아들이 운영하는 교회로 거처를 옮겨 현재 쉼터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려줄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규제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산 적이 없는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을 더 높이고 민간 분양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라는 지시도 있었던 만큼 관련 대책도 예상됩니다. 현재 결혼 5년 이내 부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있는데 올해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기준을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최대 200만 원 정도여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걸 건드리면 지방세수가 줄어요. 반면 대출 규제는 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의 기준을 잘못 건드릴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금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 공급 확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을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한 만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길게는 10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주택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부담 강화 방법 살펴보죠.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세 가지인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을 매기는 거죠. 먼저 영국을 보면 2015년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취득세를 손보기로 합니다. 2016년과 2018년 차례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등록세율, 우리로 말하면 취득세율을 올립니다. 집값이 비싸면 세금이 얼마나 늘까? 25만 파운드, 우리 돈 3억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지만 150만 파운드, 22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12%로 급등해서 등록세로만 3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라면 여기 3%포인트 세율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취득세율이 1에서 3%고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죠. 싱가포르 역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했는데 방향은 영국과 조금 다릅니다. 자국민이고 집이 한 채라면 세율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집이 많거나 외국인이면 집값에 따라 15%에서 30%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엔 프랑스를 볼까요? 집값이 급등하던 2018년 1월부터 우리 재산세와 비슷한 부동산세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격인 부유세를 추가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19%로 정해놓고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줍니다. 2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고 가진 집이 많다면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모두 일관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 없는 사람이 중저가의 주택을 사거나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런 해외 사례를 연구한 국토연구원에서는 이처럼 다주택자, 단기 보유 등에는 세부담을 늘려야 하지만 중저가의 집을 사서 직접 살고 있을 때는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입원해 있던 80대 할머니가 어제 새벽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할머니는 지난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나무를 캐던 도중 김 씨의 반려견 2마리에게 물려 2달째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씨의 반려견들은 양치기계로 알려진 대형견으로 사고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서도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철인 3종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소식 전해드립니다. 9년 선배인 전 소속팀 동료가 지속적인 학대와 가혹행위로 집요하게 괴롭힌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불러 쏘아붙이는 9년 선배 A씨. 감독에게 혼난 뒤 사과하지 않았다고 다그칩니다. 이게 잘못한 거 없잖아.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가고 안 하는 거잖아. 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진짜 그거 삐지 말라고. 최 선수가 고등학생 시절인 2016년 A씨는 훈련 도중 멱살을 잡으며 고성을 질렀고 숙소에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감독과 팀 닥터에 이어 A씨의 끝없는 가혹행위에 최 선수는 1년간 운동을 쉬었고 복귀 이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돼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최 선수의 팀 동료였던 다른 선수 2명도 A씨에게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뒤늦게 나섰습니다. A씨의 폭행과 괴롭힘을 감독이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적으로 맞은 것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때렸단 말이에요. 때리라고 시켜서 감독한테 전혀 맞은 적이 없고 감싸 안고 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2010년 한국 최초로 철인 3종 아시안게임 메달을 딴 A씨는 경주시청 창단 멤버입니다. 팀 에이스인 A씨가 사실상 감독까지 좌지우지해 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버릇도 없고 사과도 없어갖고 그래도 안 시키면은 뭐 내가 은퇴한다. 감독이 공작 못 하는 이유가 은퇴하면은 뭐 경주시청도 뭐 별볼 일 없잖아요. 경주시는 팀 닥터에 대한 고발과 함께 팀 해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됩니다. 한일 양국 여전히 대치 중인데요. 시사기획창 서재희 기자가 아시아 정치경제 분야 전문가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데니얼 슈나이더 교수를 만나서 화상으로 만나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보 조치로 규정해 국제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 뉴욕타임즈지를 통해 아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슈나이더 교수. 수출 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I think this was a mistake. It was an attempt to create leverage and pressure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y trying to impact South Korean companies. That didn't happen. 일본의 의도와 달리 한국 경제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The actual economic impact of these sanctions has been very limited. And I think people in Japan
understand that. It was a tactical error on their part. 수출 규제가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제3자의 눈에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s stance that these export control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dispute over historical issues is clearly nonsense. 그런 만큼 일본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봤습니다. If the Korean court decisions on seizure of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are actually implemented, then that would be creating a situation where you get uncontrolled escalation, retaliatory measures. 한국의 WTO 제소가 일본의 폭주를 멈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One problem is that the WTO has become increasingly a non-functional.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resolve this problem in direct negotiations. 결국 최고위층이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합니다. These problems can't be solved at the level of these bureaucrats. Any specific issue is soluble, but you need to have leadership. KBS 뉴스 서재입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을 놓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남중국해 항모 두 척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중국의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서 최대 규모의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두 항모를 비롯해 다른 전함 4척도 남중국해로 보내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 앞서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날이 좀 흐렸습니다. 지금 전북과 제주도에는 비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영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영남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또다시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 최고 20mm가량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날이 흐리겠고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 대구 19도, 전주, 광주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등으로 수도권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오늘보다 좀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은 영서,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